이슈 투데이. 지난주 LA타임스에서는 한 스탠포드 교수의 연구에 대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인간의 모든 행동을 우리가 의식적으로 통제할 수 없다라는 연구 결과에 대한 기사인데요. 이 기사 그리고 또 이 연구에 반대하는 입장의 교수의 글도 함께 오늘 LA타임스의 박종찬 기자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뛰어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자, 이 연구 결과가 도대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이 스탠포드 대학 그 신경생물학자 로버트 사폴스키 교수 얘기입니다. 네. 이 교수는 그 인간 그리고 개코 원숭이 등 다른 영장류를 40년 넘게 연구했다고 하는데요. 이 기사에서는 예를 하나 들었습니다. 이 간질을 겪고 있는 상태에서 치명적인 교통사고를 낸 사람은 보통 살인 혐의로 기소가 되지 않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간질이 질병이기 때문입니다. 네. 또한 배고프거나 스트레스 받거나 겁이 날 때 더 나쁜 결정을 내리기도 하죠. 또한 우리 신체적 구성이 부모님 유전자의 영향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결핍한 가정에서 자라난 아이들은 안정적인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과 세상을 다르게 인식하고 다른 선택을 하기도 하죠. 사폴스키 교수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간 겁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간다는 거는 어떤 얘기인가요? 그 예를 들어서 저도 네. 좀 이해가 좀 되기가 좀 힘들었는데 예. 그 음주운전하는 사람들도 간질을 겪는 그 발작을 겪는 사람들과 비슷하게 치료해야 한다는 겁니다. 좀 이해가 하기 좀 어려운 얘기죠. 어렵네요. 네. 그 사폴스키 교수는 자신의 연구 결과에 대해서 책을 지난주 발매했는데요. 이 책은 인간이 행동에 영향을 끼치는 것들의 분석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총을 쏘기 위해서 방아쇠를 당기는 행동을 하기 전에 몇 초를 분석한 것이죠.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요. 교수하고 대화를 한다고 치면은 이 행동을 하기 전에 의식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뒤섞여 있다고 하는데요. 점심을 걸려서 짜증이 나서 좀 신경질적으로 교수와 대화를 할 수도 있고 싫어하는 친척이 교수와 비슷하게 생겨서 무의식적으로 공격적인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 대학 교육을 받은 부모의 아이들은 개인주의 문화에서 자라나서 뭐 집단 유교 문화에서 자라난 아이들보다 교수하고 대화를 더 편하게 할 수도 있다고 이 기사는 얘기했습니다. 그 아웃라이어라는 책이 한때 베스트셀러였잖아요. 네. 그 책에 보면은 두 사람의 천재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한 사람은 부유한 가정에서 아주 잘 자랐고 한 사람은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자랐는데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자란 이 천재가 결국은 학교를 졸업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그 교수님들하고 대화하고 장학금 신청하는 여러 가지 그 프로세싱이 있잖아요. 네. 그걸 잘 못했는데 그 이유는 그걸 잘하는 모습을 누군가에게서 배운 적이 없어서 본 적이 없어서. 그런데 좋은 가정에서 잘 자란 천재는 부모님하고 병원에도 가고 사람들과 얘기하는 모습도 보고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하는 스킬이 능력이 좀 학습이 됐다는 거죠. 네. 그래서 천재가 성공하느냐 아니냐는 환경도 굉장히 영향을 받는다. 뭐 이런 종류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뭐 네. 저수층에서 자라난 아이들 아니면은 뭐 이민자 가족에서 자란 아이들이 뭐 여러 가지 다른 좀 결과가 있다고 뭐 연구 결과는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이런 연구 결과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연구 결과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사실 그래도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저도 아직까지도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게 그래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좀 있지 않나? 아니 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전혀 없다는 거는 좀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네. 이 교수는 도대체 어떤 교수예요? 이 사폴스키 교수는요 맥하터 천재 장학금을 받았던 유명한 교수입니다. 네. 이 교수는 이제 신경과학뿐만 아니라 다른 과학 과목들을 듣고 분석을 한 후 자신의 결론에 이르렀다면서 우리가 이를 빨리 받아들일수록 그 자신의 결론을 빨리 받아들일수록 우리 사회는 더욱 정의로워질 것이라고 주장하게 됐는데요. 이거는 좀 이따가 더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 교수는 그 브루클린 이 유대인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구소련에서 온 이민자의 아들이었는데요. 초등학교 때부터 생물학을 공부하려고 그랬지만 종교 때문에 공부를 하지 못했다는 네. 사폴스키 교수는 10대 초반
자신의 신앙과 정체성을 생각하는 도중에 사람들은 자유의지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면서 사람들은 변화를 할 수 있지만은 그 변화는 자기 자신에서 오는 게 아니고 외부 자극에서 비롯된다고 이 교수는 주장했습니다. 시대 초부터 이 주장을 하고 있었으니까 몇십 네. 년간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좀 풀어서 좀 자세히 네. 설명해 주실래요? 좀 약간 힘든 어려운 얘기네. 네, 그거는. 네, 저도 이거 보면서 이게 무슨 얘기지? 아. 이 책을 홍보하려고 책을 읽어야지 알 수 있는 얘기인가 했는데 네. 예를 하나 들어보죠. 네. 한 사회활동가에 대한 영화를 본 그룹 한번 상상해 보면요. 한 사람은 이 영화를 본 후에 감명을 받아서 봉사활동을 시작할 수도 있고 그렇죠. 또 다른 사람은 영화 제작을 이 영화를 보고 영화가 이렇게 예쁘게 영화라는 게 좋은 만들어졌구나. 것이구나. 네, 영화 제작을 배우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사람들은 이런 재미없는 영화를 보냐, 마블 영화 같이 좀 재미있는 슈퍼맨 영화 같이 그런 영화를 보지 못한 것에 대해 짜증을 낼 겁니다. 네. 네네네. 근데 왜 이런 반응을 보일까 그러게요. 보면요. 네. 이 사람들은 화학적으로 봤을 때 뇌의 그 도파민과 세로토닌, 그 뇌의 그 케미컬 수준을 다르게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요, 한 사람은 극장으로 운전 중에 다른 차와 아슬아슬 부딪히기 직전까지 가서 아드레날린이 고조되었을 수도 있고, 극도의 흥분 상태였을 수도 흥분 있다. 상태에서 영화를 보니까 아. 영화에 대해서 다르게 느껴지는 거죠. 네네. 아하. 또 다른 사람은 새로운 사랑을 맺고 사랑 호르몬이 뇌에 가득 차 있어서 그 사랑 호르몬이 영화를 어떻게 보는데 네. 좀 그 감명을 좀 깊게 받을 수도 있죠. 네. 또 그 예를 하나 들어보면 또 노래를 들을 때도 뭐 사랑 노래, 이별 노래를 들을 때도 사랑하지 않을 때 노래를 듣는 거하고 사랑할 때 듣는 거하고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럼요, 다르죠. 그런 것도 좀 생각하시면 하시면 되고 또는 그 사람들이 문화적 배경도 다르죠. 그렇죠. 이런 요소들이 사람들이 영화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큰 영향을 줄 겁니다. 네. 하지만 이런 요소들은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요소라고 사폴스키 교수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어진 영향이라는 거네요. 그렇죠. 주어진 영향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입장이 주류 입장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아닙니다. 그 대부분의 신경과학자들은 인간은 자신의 행동을 컨트롤할 수 있는 의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자유의지가 있다고 자유의지가 그랬잖아요. 있다고. 네. 뭐 우리도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네. 그런 의지가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우리가 자신이 성취하고 있는 것에 대한 만족감, 옳은 일을 하지 못한 데에 대한 수치심이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기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제가 기사를 썼는데 이 기사가 쓴 게 좋은 평가를 받아도 이 자유의지가 없다고 생각하면은 이 기사는 그냥 나온 거지 생각을 하면은 적어도 성취감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네네네. 한 신경과학자가 피터 유 스웨시는 신경활동은 매우 다양하며 동일한 입력이 종종 동일하지 않은 반응을 초래한다면서 우리 행동이 미리 결정된 것으로 생각하기엔 너무 어렵고 또 그렇게 생각하면은 사람들이 그 세상이 가지고 있는 절망을 증폭시킬 수 있다고 고집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철학자 사울 스밀란시키는 우리가 모든 유전적, 환경적 제약을 초월할 수는 없지만 정의로운 사회에서 살고 싶다면 우리가 그렇게 초월할 수 있다고 믿어야 한다면서 만약 이런 믿음을 잃는다면 그것은 위험하고 무책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연구조사에 따르면요. 자유의지를 무시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유의지가 없다고 믿는 사람들은 테스트에서 부정행위를 할 가능성이 더 높았고 자신이 이래서 실수하는 것에 덜 신경을 쓴다고 하니까 이 자유의지가 있든 없든 있다는 것을 믿어야지 우리가 더 좋은 생활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지금 것이죠. 마지막에 말씀하신 이스라엘의 철학자 사울 스밀란스키? 네. 이분의 말이 저는 옳다고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네. 자, 그리고 LA 타임스에도요. 이 교수의 입장을 반대하는 한 철학자의 글이 실렸다고 하는데 그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네, 저도 이 기사가 사폴스키 교수의 기사가 지난주 수요일에 목요일에 난 건 줄 목요일에 나왔는데 예. 계속 그 후에는
LA 타임스에서 많은 독자분들이 보시고 또 이 반박하는 기사도 이제 실었습니다. 네. UC 위버스의 철학 교수 존 마틴 피셔 분이 쓴 글인데요. 이 글에서 피셔 교수는 그 인간의 모든 행동을 기침같이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게 보는 것은 엄청나게 성급한 일반화라고 주장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컴퓨터 앞에 앉아서 뭐 글을 쓰기로 결정했을 때 사람들은 장점과 단점을 비교해보고 생각을 한 후 이 행동을 하죠. 뭐 저도 이제 어젯밤에 이 라디오 코리아 대본을 썼을 때 장점은 이제 라디오 코리아 독자 그 이제 애청자분들한테 네. 이런 기사 소개시켜드릴 수 있다. 단점은 좀 귀찮다. 이런 거는 비교해보고 이제 좀 생각을 해보고 네. 기사를 쓴 대본을 쓴 거 좀 이런 그 행동을 하는데 기자 정신이 이겼네요. 그렇죠, 그렇죠. 많은 요소들이 이 행동에 영향을 주지만 결정적인 것 중 하나는 자신이 생각을 한 후, 자신이 이 결정을 한 후 자유 의지를 이용한 것이라고 피셔 교수는 말했습니다. 또한 그 윤리적인 얘기를 보면요, 사람들이 자유의지가 없다면은 푸틴이 전쟁 범죄에 대해서 도덕적으로 비난을 할 수 없고 그렇죠, 그렇죠. 히틀러나 스탈린 같은 대량 살인자도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면서 네. 최악의 악인 최고의 이인들에도 평가를 할 수 없게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자유지가 없으면 스탈린이나 히틀러 같은 도둑질자들도 그냥 자기가 주어진 그 영향이 받아가지고 그 일을 한 거죠. 자유지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만약 자유지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저희 친구가 LAX에서 오랜 시간에 갇혀서 우리를 픽업하려 오려고 했을 때 이것을 도덕적으로 감사를 표할 자격도 없다는 것이죠. 네. 이분도 자유지가 없으니까 그냥 다른 영향을 받아서 했으면은 칭찬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죠. 이 교수는 그 스탠포드 로스쿨 명예 교수 바바라 프리드 씨를 예로 들었습니다. 이 교수는 프리드 교수는 자유의지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계속 주장을 해오고 있는데요. 근데 이 교수의 아들은 그 가상화폐 거래에서 FTX에서 수십억 달러를 약탈한 혐의를 받고 있는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샘 뱅크맨 프리드 그렇군요. 분입니다. 피시 교수는 만약 그 프리드 교수의 얘기에 동의한다면 그 아들 뱅크맨 프리드 씨는 비난을 받거나 책임을 질 이유가 없을 것이라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크게 반윤리적이고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바바라 프리드라는 교수는 쓸데없이 남의들 얘기에 그냥 또 자기 이름이 올라가서 좀 기분이 안 좋겠네요. 근데 그 아들분이 뭐 크게 큰 잘못했으니까. 지금 뭐 저 수사를 받고 있으니까. 네. 하지만 이 교수를 지지하는 학자들도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 뉴욕의 철학자 그레그 카루소 씨는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하는 일은 무엇인지는 궁극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요인의 결과라면서 자유의지에 대한 믿음을 갖지 않는 것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데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카우스 씨는 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보다 미래의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면서 처벌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대신 폭력적이나 반사회적인 행동이 원인에 초점을 맞추면은 보다 인간적인 정책을 채택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네. 이런 사실 얘기도 많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사우스 LA에 이런 그 범죄율이 많은 곳을 가면은 그 많은 분들이 경찰력 뭐 징역도 얘기하지만은 우리는 뭐 빈곤 문제도 해결을 해야 된다. 이런 그 잡을 이제 줘야 된다. 이런 요소를 해결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거에 좀 약간 그 익스텐션 연장선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사폴스키 교수는 자신의 반대 입장을 얘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사폴스키 교수도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자신의 자유의지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고 얘기했고 또 이분이 이 책을 내면서 이런 주장을 하는 게 싸움 붙이기 딱 좋은 얘기라고 또 인정을 하셨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얘기잖아요. 네. 하지만 이 교수는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훨씬 더 인간적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뭐 얘기했지만 그 자신이 주장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일에 피해를 본 그 사람한테 가해자들이 덜 비난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자유지가 없어서 그냥 영향을 받아서 일을 했다는 것을 납득시키는 것은 어렵죠. 그렇죠.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 범죄자한테 뭐 벌을 주지 말아야 되는 거야 이런 주장을 할 수도 있을 거니까요. 네. 하지만 사폴스키 교수의 진정한 목적은 연민, 즉 컴패션을 키우는 것이라고 합니다. 만약 트라우마가 뇌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이해하면은 사람들은 가혹한 처벌을 원하는 갈망을 멈출 수가 있고요. 더 중요한 거는 자신이 이지 밖으로 자신의 뇌 질환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경우 자기 자신을 미워하게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좀 한인사회, 이민사회에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우울증이나 정신병에 대해서 내가 약해서 벌어진 일이다. 너가 좀 더 힘을 써가지고 너가 노력을 해야지 극복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정신병은 사실 뭐 정신병이지 않습니까? 병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이 사폴스키에서는 이런 거를 이해를 하면은 그 사회에서 정신병에 대한 그리고 정신병을 갖고 있는 분들에 대한 이해를 더 쉽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고 계시는 거죠. 이 교수는 우리는 우리 경험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감정을 느끼는 능력이 뛰어난 하나의 기계라면서 이 기계의 실패를 위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으니까 뭐 저는 사실 뭐 동의하기는 좀 힘든 얘기이긴 하지만은 한번 생각은 한번 해볼 얘기다.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는 서양 학자들이요. 이거 아니면 저거 아니면 이거로 분석을 하는 거에 약간 좀 피곤함이 느껴지는데요. 동양학적으로 가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무의 개념, 공의 개념이 다르다는 거를 우리는 알잖아요. 그냥 느낌으로 알잖아요. 네. 근데 서양 사람들은 무와 공의 개념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을 해도 잘 이해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장발장 같은 경우에 빵을 훔친 건 잘못입니다. 그런데 빵을 훔치게 된 또 뒷 배경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것들. 저 사람이 뚱뚱한 거는 자기가 컨트롤을 못해서 네. 음식 조절을 못해서 저렇게 살이 찌는 거야. 그런데 생리학적으로 바라보면은 그 사람이 음식을 멈출 수 없는 어떤 뭐 호르몬의 그 여러 가지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어떻게 기다 아니다 이렇게 나눠서 생각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학자들이 저도 이 기사를 보면서 가장 네. 좀 생각한 거는 둘 다 할 수는 없는 맞아요. 걸까 그죠. 이런 생각을 했는데 했는데. 네. 우리 박종찬 기자께서 지금까지 이 시간에 출연을 시작한 다음부터 오늘 이 얘기가 가장 어려운 얘기를 지금 심오한 얘기. 좀 철학적이고 어려운 네. 철학적인 얘기를 지금 맞습니다. 가져오셨어요. 네. 근데 제가 저도 지금 감이 잘 안 잡혀가지고 네. 저는 이 지금 가져오신 이 원고를 제가 오늘 좀 몇 번 읽어보고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한번 저 생각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고 저도 이 기사를 보면서 근데 이게 그 과학적인 얘기하고 철학적인 유리적인 얘기하고는 맞아요. 충분히 다를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과학적으로 자유의지가 없다고 해도 네. 유리적으로는 자유의지가 있다는 있죠. 것을 믿어야지 그렇죠. 저도 일을 할 수가 있고 왜냐하면 자유의지가 없다고 생각하면 저도 그냥 나팽개치고 아무런 일을 안 해도 네. 괜찮은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렇게 그렇죠. 하면 절대 안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유리적으로 생각하는 거고 과학적으로 생각하는 게 좀 다르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그 참 힘든 얘기를 가져오셨어요. 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LA 타임스의 박종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